안녕하세요. 예, 행복들 하시지요? 여기 오신 분 중에는 행복이 너무 넘쳐서 미칠 것 같아서 온다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넘쳐서 미칠 것 같다가 하면 뭐 달라고 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 미칠 것 같은 그 행복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혹시 그렇게 여기 수련 오는 이유를 그렇게 쓰신 분 혹시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사색이라고 사색으로 해달라고 아니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거 좋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주 청소년 시절에 입에다 달고 다니던 단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사색이 1번이고 독서가 2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가 1번이고 사색이 2번이고 사색과 독서 이걸 입에다가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평생 의미 차원에서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늘 있더라고요. 뭐 요 얘기를 얼마나 또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이랍니다. 이것으로 아시고 우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 진정 감사하고요. 또 내가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저 함양에 가면은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거기가 우리 수련센터가 있고 그 골짜기에 수련센터가 하나인데 그냥 그 골짜기를 앞으로 부락을 형성하면 마을을 형성하면 좋겠다 해서 행복마을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을 걸어놨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려면 조그만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개천이 흐르니까. 다리만 건너가지고 행복마을에 발만 디뎠다 하면은 무량대복을 받는다. 이것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행복마을의 수련생들은 무량대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수련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무량대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걸어놨으니까. 걸어놓는단 말 아세요? 내가 마술을 걸어놨다고. 그리고 또 하나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 나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은 무량대복을 받는다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눈을 지금 마주치고 있으니 무량대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뭐 싫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장난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장난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어정거리는 곳에서는 내 반경, 내 존재하는 그 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반경에 여기서 끌어올려지는 밝고 맑은 기운이 내 반경 가까운 데는 더 미칠 것이고 먼 곳은 조금 덜 미칠 것도 같고 한데 그래서 내가 어정거리는 곳에서는 밝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소서 해놔서 그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 기도가 성취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정거리는 곳에서는 밝고 맑은 기운이 넘쳐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행복해탈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넘친다라고 걸어놨어요. 이 걸어놨더니요,
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것을 걸어놓으면은 묘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성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인데 이 속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서야 돼. 그러면서 이 속부터 정신 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이고요. 여러분들은 내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 있고 또 내 가까운 곳, 내가 어정거린 곳에 가까운 반경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 진정 무량 대복이 지금도 터져 사시겠지만은 앞으로 더 터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아신 분은 아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이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고 많아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더 1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가운데겠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 이건 내가 0번이라고 좋아합니다. 1번이라고 하지 않고 0번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0번, 여기는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 공동체에서는 업무 1호가 0번과 1번이다. 그래 놓고 0번은 돈망이요, 1번은 지족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알아먹지도 얼른 못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얼른 고치십시오. 그것은 자기 복을 감하는 태도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이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도 조금 꼬아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우면은 하면서 말이 어려운 만큼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뜻일 거야. 딱 그러라고요. 그러게 되면 이 말에 안 걸립니다. 아니 이 표현에 걸려가지고 표현에 걸려놓으면 내용에도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우선 말이 어려우면 어쩐다고요? 어려운 정도만큼 도전해볼 가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딱 돌리시라고요. 내가 전라도 사투리 쓰고 또 옛날 사람이라 한자말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말을 알아먹기가 어렵다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말 어렵기로는 내 스승 되시는 분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분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3분의 1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10년이 가도 3분의 2도 안 올라가. 그러다가 한 20년 겪고 나니까 그분 말씀이 다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어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얘기를 하셔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지. 또 어떤 신도는 아주 우리 큰 스님의 스승의 왕팬이야. 그분은 얼마나 큰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데 큰 스님 말씀은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대요. 미치겠대요. 그러면서도 큰 스님에게 탓을 전혀 돌리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는 큰 스님께서 내놓으신 큰 스님 말씀을 녹취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시절입니다. 요새는 테이프 없지요. 테이프 10개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귀에다 꽂고 살았대요. 꽂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큰 스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와 버리더래요. 만일에 그분이 아이고 우리 큰 스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아이고 어려운 말을 왜 이렇게 써 이러한 저항을 했더라면 6년이 돼도 안 들어가. 6년이 돼도 그분은 큰 스님을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박수 치면서
말씀이 어려울 때는 어려울 만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접근했어요. 6개월 정도를 듣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한 것으로 손해를 보지 마시라고. 자, 0번과 1번은 돈망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0번과 1번, 특히 이 0번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저 0번이 해결되어지도록 하겠다 하고 내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0번은 내가 하는 수련회에서는 일반 과정을 일단 일반 과정이 초급 과정이죠. 초급 과정을 5박 6일을 합니다. 5박 6일 하고 나면은 중급 과정이 있어요. 중급 과정은 4박 5일입니다. 지금까지 3박 5일로 해왔는데 앞으로 4박 5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과정 3번 고급 과정이 또한 4박 5일입니다. 이 고급 과정 주제가 요것이에요. 이 고급 과정 주제를 뚫어주려고 하는데 초급 과정을 마쳐야 되고 중급 과정 마친 사람을 고급 과정에 와서야 이것을 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접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과정대로 또 하더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망을 바로 딱 알아버리게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오더라도 이제 올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해결해 버리니까 고급과정에서 할 것을. 그냥 여기에서 해결을 해버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좀 궁금합니까? 요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다. 말이 제법 괜찮아지요? 여러분들 그냥 있지요? 그냥 있는다. 그냥 있음이 무한 프로 행복. 그냥 있음이 무한 프로 행복인 길을 돈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망을 잡았다 하게 되면은 이 순간에 무한한 행복, 아니 유한이 아니에요. 아주 100% 행복도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 프로의 행복이 확연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도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통이 무엇이냐? 그냥 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것이 주제라고 하니까 요것은 이제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이걸 합시다. 이것이 조금 하자고요. 자, 지금 한번 해봐요. 0번을 한번 뚫읍시다. 자, 0번. 0번은 뭐라고요? 그냥 있음이에요. 지금 그냥 있어 보세요. 자, 지금 그냥 있어 보시라고. 그냥 있음이 무한 오케이가 되는가 봐요. 스님, 저는 그냥 있음이 무한 오케이입니다. 라고 자신하게 되면은 나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내가 좋소. 그러고 인정해주면 더 나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봐요. 자, 그냥 있지요? 어때요? 좋아요? 무한히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냥 있는데 무한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뚫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뚫었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 그냥 있잖아요. 예, 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그냥 있을 때 느끼는 무한감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엉뚱한 곳에 도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인 몰라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큰 소리 치는 것이 보기 싫으면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한 소리는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믿어주라고요. 자,
여러분들과 나하고 혹시 차이가 하나 있다면 나는 일하고 있는 것이 일하고 어정되고 있는 것이 무한이에요. 일하고 어정되고 있는 것이 무한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그냥 있어봐요. 그냥 있으라 하면 눈 감으려고 그러지요. 눈 감을 필요가 없어요. 눈 뚝 뜨고 그냥. 예. 또 기품이 있고 품이 있게 보이려고 어떻게 볼 필요 없어요. 가장 그냥 털털하게. 가장 털털하게 있으면서 무한 오케이인가 봐라. 그 내가 이제 고급 과정에 오시면은 예, 우리 허바다님도 오셨구만. 예, 반갑습니다. 예, 고급 과정에 오시면은 내가 아주 고급 과정에서는요, 이 별님이다, 산들님이다, 현민님이다가 고급 과정에서 앉아있다 해봅시다. 나는 무엇과 전쟁을 하냐면은 별님, 산들님, 현민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미성숙한 잡동사니 의식과 전쟁을 해요. 저 잡동사니 의식들을 어떻게 깨뜨려 가지고서 이대로 오케이,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이 무한 오케이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 수련장의 화두입니다. 그 전쟁을 치른다고요. 엊그저께 중국 과정을 하는데 그 전쟁을 또 치르고 왔지요. 예. 덕지 어디서 그렇게 떼를 묻혀가지고 왔는지 앉아가지고서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기서 3보 앞으로 갔다가 3보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하나, 둘, 셋. 이 자리에 그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요. 어쩐 줄 아세요? 아, 이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3보를 가. 오른쪽으로 하라 했는데 왼쪽으로 가.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또 저놈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놈 보고 자, 이 친구 여기에서 왼쪽으로 돌아봐. 돌아가지고 3보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3보 가니까 거기에 그것이 있어. 해봐. 그러면 아, 이렇게 3보 가서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여기서 또 3보를 이라고 가. 이렇게. 그런 게 왼쪽으로 돌아서 어쩌란 왼쪽으로 돌아서 부분을 안 들어버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경청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수련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깝깝한 놈은 안 돼야 쓰겠다. 그런 결심이 되지요. 그 결심 가지고도 마음대로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 결심을 하면 조금은 낫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낫기는 해요. 그러나 그 결심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결심을 하는데도 엉뚱한 짓거리가 나온 것은 내 기존적으로 세트되어져 있는, 기존적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나의 어떤 저항 요인들이 있어. 그 저항 요인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힌트 하나 줄게요. 자, 그냥 있어봐요. 그냥 있는 것이 온전한가 봐요. 자, 그냥 있음이 온전합니까? 근데 그냥 있음으로 해서 무한 오케이인 의식 상태가 가능하다고는 믿습니까? 믿어요? 믿기는 하지요. 역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있음이 무한 오케이인 자가 바로 성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냥 있는데 무한 오케이인 것. 그의 성자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냥 있음이 무한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마 성자라고 하면 이것은 공중에 허를 날라다니고 이런 존재가 성자일 텐데 나는 땅 위에서도 제대로 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돼야,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자도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들고 이것이 성자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성자냐 아니냐 차이. 똑같은데 조금의 차이는, 자, 그냥 있어봐. 그냥 있어봐요. 그런데 성자는 그냥 있으면서 무한 오케이를 경험을 해. 그런데 성자가 아닌 자는 어때요? 성자가 아닌 자는 그냥 있어봐 하는데
나를 온전하게 그냥 있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방해를 막 쳐요. 그 방해꾼들하고 씨름하고 있어. 그런데 성자는 그 방해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것이 주제는,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고 조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요 문제를, 항상 요 문제를 조금씩 다루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게요. 자, 이라고 그냥 있어 봐. 이라고 있을 때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이 무한 오케이라는데, 나의 무한 오케이를 방해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고 나의 무한 오케이를 방해치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가지고 그것만 살짝 이렇게 전환시켜버리면 될 거다. 이거 딱 치워버리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 그것이 전부면은 그것이 이제 그러면은 수도가 끝난 것입니까? 그건 아니요. 이제 제대로의 수도의 시작이요. 그때가. 예. 그때가 제대로의 시작이에요. 예. 뒷얘기는 너무 또 복잡한 얘기가 좀 있으니까 놔두고 우선 그냥 있음으로 오케이라는데, 나는 그냥 있어 보니까 오케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내 속에 있을 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가만히 사색해 보라고요. 사색해 봐. 그래 보면 여러분들이 딱딱 잡힐 거예요. 아, 이것이 방해치는 것 같다. 이것이 방해치는 거다. 방해치는 것 10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면 충분해버려요. 둘, 셋이라고 한다면 넘치게 충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둘이나 셋 정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라고요. 숙제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뜨려 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해가지고 와야 고급 과정까지 안 가도 여기서 해결을 하지.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뭐라고요? 내 무한 오케이를 방해치는 심리적인 어떤 요소는 무엇이냐 하고 사색을 해봐라. 사유를 해봐라. 사유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반들에게 물어봐. 어이, 자네 말이야, 이대로 그냥 있음이 오케이다 하는데 오케이가 나는 잘 안 되거든. 잘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대요.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잘 모르겠으니 자네한테 내가 묻네. 자네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돼? 이래 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도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예. 대화를 하시든지 사색을 하든지 이런 쪽에 참고서도 제법 있어요. 참고서. 그 참고서로 독서를 해도 돼요. 독서를 했더라도 사색을 하지 않으면은 책 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내 속에 안 들어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미 사색 강의는 되고 있네요. 이제 듣고 보니까. 예. 자, 그 숙제를 여러분들이 앉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왔으니 이 지족은 아주 쉬운 거예요. 지족은 만족을 안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알 때 내 입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나와요. 아이고 감사하다 또는 아이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아이고 감사해.
아, 나는 두 귀가 멀쩡해가지고 베토벤을 감상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식으로 지족은 대단히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쉬운 지족을 명상해야 됩니다. 아, 이제 알았으면 됐네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지족하지를 못하고 살던 삶의 습관성이 얼마든지 덕지덕지 묻어있는 법이라고. 그 습관성을 몰아내려면 당연한 지족을, 당연한 감사를 프랙티스, 거듭해야 돼요. 한동안 얼마나 할까요? 하다 보면은 이런 임계선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튀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 튀는 시점을 한 3번 정도는 튀도록 해요. 그래 놓으면은 어때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범사가 감사해져 버립니다. 여기 기독교인들도 계시겠죠. 범사의 감사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있으니 돈망천국이요. 한 생각 일으키니 지족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돈망지족을 업무 1호로 한다. 업무 한다고 하면 바쁘가지고 신경이 팍팍 내면서 이런 식으로 자네는 말이야 업무 1호 돈망지족이 업무 1호인데 업무 1호도 안 하고 뭔 2호 3호에 그렇게 급급해. 얼른 그 일 놔두고 1호부터 해. 내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때 얼른 정신 차리고 해.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망지족 되는 거예요. 예, 돼요. 거기 정신 차려야지. 돈망지족 해야지. 그냥 있으니 돈망천국이요. 한 생각 일으키니 범사가 감사한데 어디다 대고 짜증을 내. 모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행동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징징대면서 속상하라고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할 필요가 없어. 자, 오늘 돈망지족 공부 이 정도 하고 돈망 숙제는 무슨 숙제였지요? 기억나지요? 예. 숙제를 냈다는데 나 방금 나 경청하지 못해서라면 옆에 분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그래 놓고 요 사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옵시다. 자, 국면 전환을 위해서 기지개 한번 켭시다.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기지개 한번 딱 켜. 옳지. 자, 기지개. 자, 그러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생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전부 전생에 아버지, 어머니 손도 잡아드리고 그동안 평안하셨냐고 인사들 좀 해봐요. 예, 옳지. 그러고 옆에 미남, 미녀가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잡고 있고.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그 정도 하고 이 사색이라는 말은 그냥 사유입니다. 사유. 사유가 더 부드럽게 들려요? 사색이 더 부드럽게 들려요? 예, 실은 다 부드러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어감에 따라서 사유가 더 부드럽게 들릴 것입니다. 예. 자, 사색, 사유, 뭐 쉽게 그냥 생각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사색 하게 되면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요. 무엇이 떠올라요? 사색하면은 떠오른 것들. 예. 사색하면 아마 떠오른 제 일감이 무엇인가 심각해지지 않아요? 예? 마치 갑자기 나 철학도도 아닌데 철학자 되라고 하는 것 같은 감이 들면서 좀 뭔가 딱딱해진 듯하고 심각해진 듯 하지 않아요? 사색, 그 사색인데 사유 그래 놓으면요 놀라웠게도 그 딱딱한 기분이 훨씬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유라고 그냥 쓰더라도 사색인 줄 아시고 사색이라고 쓰더라도 사유로 아십시오. 예. 사색하면 떠오르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더 부드러울 겁니다. 예, 생각. 네.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항상 담임이 됩니다. 담임이 되면은 급푸는 그 반에서 선생님이 대체로 정해요. 아이들한테 우리 급은 무엇으로 할 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을 급훈이라고 내걸어 놓으면 그 사람 좌절시키도 없어가지고 복잡해져 버려. 그러니까 나는 협의해서 같이 하지를 않고 딱 정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선생질 하면서 내가 걸었던 모든 급훈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생각이었어요. 좀 놀랍지 않아요? 아니 다음 해는 심지어는 같은 반을 계속 2년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다음 해는 또 다른 걸 할 것도 하잖아요. 생각이야. 사람이 불행한 것은 생각 잘못해서 불행한 것이지 생각이야. 그래놓고 종례 때마다 무엇을 외치고 간 줄 아세요? 예? 외친 소리는 생각 잘해서 생각된 대로 산다. 생각 잘해서 생각된 대로 산다를 막 외치게 만들어요. 나 사색하니까 옛날 선생할 때 급한 생각이 지금 떠올라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사색, 사유. 사색, 사유. 여기가 앉아버리면은 저 뒤에 분들은 눈이 마주쳐지지 않은 유감 때문에 앉으려고 하다가 또 서야 되겠다. 앉으려고 한번 슬쩍 한번 앉아볼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보기. 예. 예. 뒤에 분들 차라리 낫지요. 예. 아니 신성일이 같은 얼굴을 좀 가진 자가 뭐이라고 외치면은 늘 보면 좋겠는데 아니 그럭저럭한 사람이 앞에서 싱그리니까 좀 복잡했지요. 예. 자 우선요. 사색이란 무엇이냐, 사유란 무엇이냐, 정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정의는 묻고 대답하는 것이 사색이다, 사유다, 생각이다.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름은 무엇이지? 아, 홍길동이지. 내 이름은 무엇이지? 아, 홍길동이지. 그러면 내 이름은 무엇일까? 물었지요? 아, 홍길동이다. 여러분들은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봐요. 다 잊어버렸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 딸이 나타나는데 누구시죠?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분이 갑자기 말이야. 아, 내 이름은 김홍순이다. 알지야 너희들? 이렇게 외쳐댔다고 하면은 어떠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온 가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예, 자, 묻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고 답하는 건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쉬워집니까? 아니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됩니까? 개수가 너무 많지. 묻고 답하는 것. 그래서 사색을 잘한다는 것은 잘 묻고 잘 답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 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을 내려봐야지. 여러분도 답을 한번 내려봐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 라고 그냥 물었습니다. 문했지요? 답을 내려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공부? 응? 옳지. 뭐라고 있지요? 예. 나도 영어계나 해왔던 사람이고 하고 싶은 사람이고 미국에 가면은 도인 다음에 부러운 것은 영어한 놈들이에요. 예.
아이고 그거 부러운 물건이요. 그 영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살아보면은 영어가 얼마나 부러운 것인가 몰라. 미국 이민자들이 가면은 영어를 꽤 잘해요. 내가 보면 신처럼 잘해. 아 당신 영어 잘하네. 아 나 못해요. 이민자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면서도 본토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영어에 있어서 열등감 가지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실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고 문해놓고 그것에 답하느라고 바빠요. 나도 미국에만 갔다 하게 되면은 그저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또 공부 또 해야 돼. 그래 놓고 뭐 능력이 오르냐면 오르지도 잘 않은데 막 그런다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여러분들 묻고 답하고 잘하는 것들 늘 있지요. 그래서 그 묻고 모른 다음에 효과적인 답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서 답을 내려보는 것, 이 언저리의 의식 상태를 사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색을 철학자들만이 하는 어떤 무엇이다라는 생각을 딱 버리라고요. 철학자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더 할 거예요. 존재란 어떻게 해놨고 말이 복잡해지고 인생이란 하고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러나 사색, 사유 이것은 가장 코먼한 거예요. 누구나 이미 하고 살고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이 사색이고 사유라고요. 그래서 이 사색이다 사유다를 볼 것 같으면은 인생하고 결부시켜 봐요. 인생하고 결부시켜 보면은 인생이란 삶이란 두 단계로 항상 삽니다. 두 단계. 인생이란 두 단계로 항상 산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응? 무엇일까? 두 단계로 산다는데 무엇일까? 무엇이 와요? 하나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벌써 8시가 넘었구나. 9시까지 가려면 좀 바쁘겠네. 예, 회사에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는 그 다음에 바삐 어때요?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회사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두 단계로 일어나요. 먼저 마음에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 밖으로 행동으로 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도 어때요? 두 단계로 일어나서 아이고 그 용타 스님이 오늘 뭐 한대요. 분명히 유익할 거야. 예, 내가 그분 강의를 옛날에 좀 들어봤는데 괜찮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가면 유익할 거야. 그렇게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 속에서 이걸 체라고 그래요. 체와 용 그럽니다. 철학적인 정의로는 이것이 본체에 해당이 돼. 본체가 밖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행동이에요.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니 10시 10분 전까지는 가야지 하면서 왔어. 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두 단계로 일어나게 돼요.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김지미 얼굴이 너무 요새는 누구라고 하면 될까? 김지미는 너무 옛날 사람이게. 요새 최고 미인이 누구요? 요새 최고 미인. 그냥 김지미라 하자고. 우리 시대는 김지미가 최고 미인이었어. 아이고 김지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 나도 얼굴 좀 이뻤으면 좋겠어 해놓고 속에서 사색을 해. 이 얼굴을 가지고 김지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딱 물었어요. 물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연지곤지부터 잘 칠해야 돼. 나에게 맞는 화장품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 이라고 답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서 그걸 사게 된다고. 또 이제 철딱서니가 더 있는 옆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답이 또 고상한 답이 나와. 뭐니 해도 얼굴이 고우려면 마음이 고와야 하는 법이에요. 마음이 고우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타 스님 강의가 유익하니까 용타 스님 강의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상한 답, 문은 같은데 답이 좀 더 고상해지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문도 잘해야지만은 답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세, 훌륭한 사유를 하려면은 잘 묻고 잘 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생은 두 단계로 일어난다고 할 때 전 단계는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색은 우리 인간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의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색을 생각하는 것을 너무 천시하는 문화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색을 천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문화는 매맞아야지. 우리 불교의 이 선불교가 선사들의 말씀을 잘못 꼬아서 해석한 나머지 어떤 해석이 나와버렸냐. 불임문자,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개구즉착, 입을 열었다면 틀리는 법이다. 이래 가면서 또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건해지다, 간해지다. 이러면서 사유를 완전히 서자 취급을 해버린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의 선불교의 그 잘못된 문화에 철퇴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 나예요. 그 철퇴를 서울에 가서 내리자 그러고 내가 서울에 왔다고 봐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어질까? 그런데 이 얘기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사유를 통해서 도를 통했어요. 특별한 묘한 아주 유별난 어떤 방법으로 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이치를 가만히 사유를 했다고. 이치를 사유하면서 이치가 뚫렸어. 사유 결과로 경물을 한 다음에 치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석가모니의 도통인데 그 석가모니의 도통을 무색하게 만드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으니 안 될 일이지. 예. 좌우지간 사유사색이란 절체절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보 이거 어떻게 될까? 아니, 당신이 대가리 좀 돌려봐. 이런 대화도 가끔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보 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 쪽일 것이고 대가리 좀 돌려봐 하는 것은 남자 쪽일 거예요. 대체로. 그런데 거꾸로 된 경우도 가끔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자는 그래도 통과가 시키는데 사내 자식이 말이야 대가리를 안 쓰면서 여보 여자한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고 있다면 그것도 답답할 일이에요. 혹시 그 여러분들 그런 남편에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생각은요 또 하면은요 처음에 안 할 때 복잡한 듯 하지 늘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는 거리를 마구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공식을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이 공식 하나를 손에 쥐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을 일단 손에 쥐십시오. 육하원칙이 있지요. 육하원칙. 육하원칙을 유념하면서 육하에 따라서 답을 내려보라고. 예. 이렇게 맞아. 얘가 모자가 있네요. 내가 외출하고 오니까 내 책상에 모자가 있다. 그래야 되면 아메바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써요. 이라고 쓰고는 그냥 날라리 해. 그래 놓고 누가 왔다 네 모자 좋다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 그때서 그런데 참 그렇지 이 모자가 어디서 왔지. 그때서 이제 사유를 하게 돼. 그런데 대가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아니 뭔 모자가 내 책상에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하를 떠올리라고. 누가 이 모자를 갖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갖다 놨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육하가 여러분들의 사유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하를 잘 활용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육하 중에서 삼하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삼하는 무엇을 왜 어떻게 뒷부분 무엇을 왜 어떻게가 삼하인데 이 삼하를 잘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게 되면은 왜 못할까? 왜 공부를 못할까? 왜 점수가 안 오를까? 하고 사유를 해보라고요. 그럼 이유가 이것저것 잡힐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어떻게를 물어봐요. 그래서 잘 묻고 잘 답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사유를 민첩하게 보다 잘 해버리면 된다고요. 우리 집에 해도 내 남편 봉급도 좋고 나도 좀 어디 가서 파트타임으로 돈을 몇 푼씩 가져오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죽겠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인가 이라고 이제 문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한 달 수입이 요새 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사겠는데 한 500만 원 수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쓸까? 라고 어때요? 물었어. 물었으면 물음에 대한 답을 또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어때? 재테크를 해야 된다. 재테크는 어떻게 하지? 어쩌저쩌 해야 된다. 이래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답을 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색, 사유 이것은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때그때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좀 생각해봐. 나 머리 쓰기 싫어.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안 하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피곤해 지쳐왔어. 그냥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지쳐왔을 때는 생각거리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또 생각한다고 자빠져 있는 건 중도가 아니지. 그때는 쉬어줘야지. 그때는 머리를 좀 쉬고 다시. 이 사유라고 하는 것도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요.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음 사유가 전개가 안 되고 그래요. 여기 사유 좋다고 하니까 365일을 하루에 24시간씩 하고 있으란 말은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하라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 사유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지요. 책을 읽었는데 사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책 속의 뜻이 내게 용해에서 들어오지를 않는 법이에요.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정보 정의 차원에서만 들어왔지 그 뜻이 내 속에서 수긍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독서를 했을 때 그 독서가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독서했던 정보를 가지고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유하는 자는 책 한 권 읽고 1000권 읽은 것과 같은 결과물을 내게 됩니다. 사유를 못하는 사람은 책 한 권 읽었으면 한 개를 그냥 녹음해 놓은 것 같은 결과물밖에 못 내놔요. 독서를 해도 사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독서를 한다. 또 어디 가서 강의장에 가서 배운다. 그래요. 배운다라고 할 때 어때요? 배운다고 할 때도 배워. 용타 스님 또는 어떤 교수 어떤 목사님 말씀 좋아. 막 들어. 막 들어. 배움을 통해서 이제 배움의장에서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속에서 나의 작업으로 사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 말씀들이 대단히 얄팍한 정보가 되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독서, 모든 배움, 모든 경험 이것은 사유로 뒷받침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배움, 그 독서, 그 경험 어떠겠어요? 가치가 적정선을 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피렌체에 가가지고 어떤 수사들의 하루 삶을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수사들이 사는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속에서 번개불 같은 사유가 전개됐어요. 저 사람들 저 수사들은 저 생활을 하루 한다고 하면은 영성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저 수사들과 같이 살았더냐? 수사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게을렀다. 나는 불교인으로 해서 절에도 제대로 한 번도 못 가고 말만 불교인이라고 하지 뭐돼. 내가 한국에 가서는 절에를 다녀야지. 똑같은 경험을 했어.
그러면 피렌체에 가서 그 경험한 사람도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사유를 했던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요일 날은 절에를 간대요. 아무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참 아하하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 여러분들 진정성이란 말 좋아하지요? 진정성. 진정성 좋아합니까? 예. 진정성 앞에는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시냐고. 효도 하나를 진정성 있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그 가정 환경이 어떠겠냐. 그래서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볼 때는 누구나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사색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머니를 오랜 세월 모시고는 살았는데 어머니를 내가 너무너무 건성건성 모셨던 것 같아. 내가 어머니라고 하면은 내 어머니를 대한 모습을 보고 좀 썰렁하게 생각할지 몰라. 아,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좀 더 제대로 효도를 할까? 이 식으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일단 효도일 거야. 어머니가 무슨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효도일 거야.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지? 이거 전부 사유 아닙니까? 사색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색을 통해서 어머니의 효도가 구체화되어지게 된다. 그 구체화되어진 효도가 그 가정에 일어났다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그냥 곧 극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행위는 진정성이 어려야 되고 그 진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유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이라 해봅시다. 학교 선생 진정으로 내 아이들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나를 바친다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고요. 아, 내가 요새 드라마 학교라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내가 선생을 약간 벌러벌러 했던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선생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장나라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반의 반이라도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름으로 해서 진정 어린 교사가 돼간다고요. 진정 어린 교사가, 진정성 문제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사색의 번지수, 사유의 번지수는 어떠냐고요. 그 사유를 어떻게 서자 취급을 하고 사유를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럽니까? 불교인들은요, 그 선불교가 사유를 갖다가 잘못 정의를 해서 전달한 뭐지, 뭐 불임 문자 찾고, 개구 즉착 찾고 해가지고 또 머리로 이해한 것은 간해지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유의 의식 활동을 마비시켜버린 것이 문화적으로 되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너무도 그것이 아니거든요. 1번, 2번이 정견, 정사유예요. 8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이 바른 견해를 정립할 것. 바른 견해 정립하려면 사유를 해야 바른 견해가 나오지. 사유입니다. 그래 놓고 2번에다가는 정사유, 사유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정견이 나에게 진정성 어린 신념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견을 다시 사유를 거듭해야 그 정견, 바른 신념 체계가 내게서 활구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정견을 제대로 정견이게 하려고 하더라도 사유가 필요해요. 없는 정견을 지금 내가 발굴해내서 발견해내려고 하더라도 물론 사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견, 정사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8가지 가르침 중 지침 중에서 1번, 2번인데 뒤에 선불교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유하는 것은 갖다가 형편없는 것이라고 해버렸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요, 이게 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항상 웃음이 나오고 하는 삶이면 좋을 텐데, 삶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삶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할 것이냐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 내 삶을 망가뜨리느냐 하고, 내 삶의 망가뜨리는 요인을 확연히 알아버린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인은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요. 밖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요인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가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행불행을 좌우할 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행불행은 끝내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비참하게 안 좋은 듯 하더라도 그 환경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서 극복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 환경은 내 행복을 위한 요인으로 바뀌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속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습.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망가뜨려요. 저 악습은 고상하게 정리를 하면 탐진치 삼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악습이라고 하세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습관이 딱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저히 고양시키지를 못해요. 적정 수준 이상의 삶을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삶을 거듭거듭 추락을 시키고, 내 삶만 추락을 시키면 좋은데 옆에 사람 만나면 맨날 싸움이나 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이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습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습을 결정하는 악습의 악습이 있습니다. 악습의 악습. 악습 중 악습이에요. 아니, 악습 중이 더 낫겠습니다. 악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악습이 있어요. 악습 중 악습이 있습니다. 이 악습 중 악습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습 중에 악습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틀이에요. 잘못된 마음의 틀, 요것이 이거지고 해가지고 악습 중에서 악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 다 같은 말입니다. 잘못된 이 틀은 한정없는 일파만파로 다른 잘못된 것을 끌어와가지고 수많은 악습을 파생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악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 악습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이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악습 중의 악습이라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고정관념이요, 잘못된 가치관이요, 잘못된 마음의 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틀을
틀이란 말이 괜찮을 것입니다. 내 속에 어그리한 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 속에는 빛이 나오고 있는데 어그리한 틀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 그럼 여기는 어그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현실이 어그리하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 노력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노력에도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속에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틀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틀을 바로 잡는 길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이 틀을 바로 잡는 길이 무엇이겠느냐고요. 무엇이겠어요? 맞습니다. 사유입니다. 바로 사유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도 회사를 옮겼다면 보스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또 옮겼다면 또 그 보스가 또 괴롭힌단 말이야. 또 옮겼는데 또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나를 괴롭힌 놈들밖에 없냐라고 아우성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러한 환경을 만날 만한 틀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 직면을 게을리하면서 환경 바꾸기 차원에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환경도 적당하게 바꾸려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권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 제대로 원인은 자기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틀을 바로 잡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내 속에 제대로의 무엇이 나의 삶을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법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문하라고요. 그래 놓고 내 틀이 무엇이 잘못됐을 것 같아 그러고 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색을 통해서 탁탁탁 찾아지면 좋은데 또 잘 찾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이겠다 그러면서 배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도 해요. 또 독서를 통해서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심리학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경전을 읽다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틀을 지금 반영해 주는 이론이다 하면서 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있더라도 그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사유하지 않는 한 어쩐다고요? 내 틀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의미가 직면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색은 끝내 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고치라고요.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유념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몸은 아무리 고요하지만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은 고요한 상태에서 나왔다 하면 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틀부터 고쳐라. 그래서 정견 그런 겁니다. 정견이란 바른 틀이에요. 바른 관점, 바로 보기. 그래서 정견을 8가지 실천 덕목을 만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에다가 정견을 대서특필 해놨어요. 그래 놓고 2번에다가는 정사유. 왜? 정견 하나만 덜렁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유해라고요. 또 정견이 하나만 필요하겠어요? 인생살이 하려다가 보면 수없는 정견이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견을 뽑아내려면 또 사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견의 어머니인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정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놓고 사유는 정견을 기준으로 해서 또 사유를 전개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견은 사유의 아들이면서 내중에는 황제가 돼가지고 사유의 기준이 돼주는 것이 정견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유를 통해서 잘못된 틀을 잡아내야 된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아주 잘못된 틀 중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잘못된 틀이 뭐인 줄 아세요? 무엇이겠어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틀이에요. 여러분들 나 있지요? 나 있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철학적인 사유의 천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거듭 관찰해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깨끗이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나로서는 평생을 공한 나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나를 자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고정관념 중에 최고의 고정관념은 아예요. 이 아라고 하는 건 어쩐다고 그랬어요? 저 아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손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창과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라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자가 무엇을 하겠어요? 다 죽인다 이러고 나오지. 이것이 아입니다. 이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고 오만이 반명 관세음보살 오주요 뭐 별이 별 비로자나벌 노사나벌 이라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해결될 것이다. 관세음보살 오만이 반명 이먹고 부처님이 생각하면 참말로 네 애쓰는 모습은 장하다마는 참으로 내가 답답하다. 네가 말이야 근본적으로 이 틀이 잘못되어 있는데 틀을 고치기부터 해야 되는데 틀은 안 고치고 그 예를 써본다 하면 어떠겠냐. 바로 너를 일러서 정사작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사작반 아세요? 정사작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틀을 고치지 않고 애쓰는 것은 정사작반이라고 했다. 그래서 틀을 고쳐야 되고 틀을 고치려면 어때야 돼요? 사유예요. 그래서 과연 나란 무엇이냐? 내가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나란 정말 무엇이냐라고 따지고 들어갔던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나를 놔두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나를 놔두고 이 논 상태에서 어쨌어요? 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나를 놔두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상한 요 몸뚱이가 버텨내겠어요? 잘하면 200년은 버텨낼 수가 있어요. 요새는 130년은 버텨낸대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130세까지 산대요. 그러나 130년 고도 와버려요. 그 다음에 못 버텨낸다고. 그러니까 이 틀을 고정시켜 놓고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아하, 요 틀 이것 자체를 반성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나나 하던 그 나라는 놈이 무엇이냐 하고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그 나는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하면서 적당하게 이것이 나야 식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장에서 해요. 간단하게 연기적 존재여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가 확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 확연해지는 순간에 탁 깨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리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나 오래 살고 싶다, 나 안 죽고 살고 싶다가 어째요? 그 알갱이 나가 없음이, 본래 없음이 확연해져 버렸는데 이때는 어째요? 내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 것이 테마 자체도 안 돼 버리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나나나나 하면서 괴로워하던 그 고뇌가 딱 거쳐버렸던 것. 그 거쳐버린 그것을 거쳐버렸을 때 오는 툭 트인 그 자유로운 마음을 니르바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니르바나를 가져줬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직면하면서 과연 진짜 백인 나는 뭐냐? 무엇을 내가 나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나나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이냐? 하면서 문을 했고 그 문에 상응해서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답으로 딱 떨어짐과 동시에 아 하면서 그때까지 답답하게 구속되어져 있는 심리 상태가 활짝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야말로 길 중에 길인 거란 말이에요. 팔정도의 1, 2번 길 중에 길입니다. 그래서 정견의 왕초 정견은 무엇이냐는 무아야예요. 나는 없다 또는 비야.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유, 여러분들이 사유의 삶 이것을 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유에 대한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런다고.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사유해보라고 해놓으면은 좀 한동안은 부담될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탄력을 얻어버리면요.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락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유가 오락이다. 예. 그럼 내가 오락이다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해도 돼요. 아무거라도 놓고 물으면 돼야. 아무 것이라도 놓고. 돈은 어떻게 하면 잘 벌릴까? 이것도 어쩐다겠어요? 사유 테마가 되는. 그것도 물어봐. 답을 내려봐. 얼굴이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이것도 문해놓고 또 답도 내려봐.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으려면 어때야 될까? 그것도 생각해봐. 사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도 사유도 하지 않는데 남편 보고 사랑 안 해준다고 아웅다웅하는 옆에 애들 있어요. 그거는 참말로 어리석대요. 우리 화성 사람들은요, 화성 여자들은요, 어쩐 줄 아세요? 남편한테 사랑 다 받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 받느냐고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사유로 해서 환히 알아버려.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딱딱 해버려. 그래가지고 받는다고. 아, 또 남편은 부인네가 자기한테 안 사랑해준다고 아웅다웅하는 못난 남편 애들도 있어. 그럼 너 사유에 봤냐? 너 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남편을 아이고 우리 남편 싫어하는 상황이 됐는지를 너는 아느냐? 사유에 봤느냐? 글쎄요, 안 해봤어요. 바로 사유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유 테마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사유해보는 것도 좋지만 용타 스님이 내준 숙제를 가지고 해도 괜찮다고요. 내가 그럼 지금 숙제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한번 받아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받아 써도 돼요. 예, 그러나 뭐 받아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그런데 그냥 경청 잘한 것이 좋을 겁니다. 그냥 경청 잘할 수 있나 다 적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예.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줄 테니까 들으면서 즉각적인 답을 한번 딱 떠올려보십시오. 자, 들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왜 사는가? 라는 문입니다. 답이 딱 떠올라요? 왜 사는가?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 딱 떠올라요?
떠오르죠.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좋은 답이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딱 했을 때 사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좋은 답이로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유란 얘기예요. 또 왜 사는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는가? 난 대학교 1학년 때 내 철학 테마였어요. 내가 철학과였기 때문에 이 테마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그렇게 묘하게 되지도 않는 생각을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던 버릇 때문에 일어났던 철학적인 테마인데, 왜 사느냐? 대단히 헤맸어요. 답을 내려놓고는 영원히 그 답으로 만족하고 더 묻진 않았습니다. 왜 사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 한참 만에 내린 답이 모른다가 답이었어요.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은 모른다이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이 발견될 뿐인 것이지 내 삶을 결정하는 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자연인지 무엇인지 내가 알 게 뭐여. 그런데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것이니까 아픈 현실이 알고 안 아프도록만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 나는 그 왜 사는가, 왜 이것은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고 답을 딱 치워버렸어요. 그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사색이 그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을 바라다보고 갈 것이냐 하는 저 북극성이 여러분들 속에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북극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그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냐고요. 뭐 탁 답이 떠오르지요. 내 답 얘기해 드릴까요? 내 답. 여러분들은 모두가 무한 행복 해탈을 살아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은 행위는 나의 미션이지만은 여러분 모두 무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해탈이 넘치고 밝고 맑은 상생 기운이 가득해져 버린 그 상태가 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놓고 매일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이고 기도를 해요. 이 비전을 놓고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 기운, 그것을 위해서 이 일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바치오니 무량한 복덕이 향상되소서. 이것이 내 기본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 비전이에요. 어떻게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약간 허황되게 만들어야 돼요. 허황된 그것이 허황될수록 어때요? 옷이 큽니다. 허황되단 말은 내 몸에 볼 때 너무 큰 옷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큰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내 그 큰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적응하다가 보면은 내 몸집이 그 옷에 맞아버리는 법이라. 내 몸집이 그 옷에 맞아 떨어져 버렸을 때 어떠겠어요? 내 인품은 우주적으로 지고한 인품이 돼버리지. 이처럼 좋은 사색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사유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차원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높은 수준, 깊은 수준, 넓은 수준의 화두를 던져야 돼요. 그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에 대해서 답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 차원의 내 의식은 점점 열려가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100년 안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주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가족들에게만 탈탈탈탈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 가족이라도 괜찮아. 자기한테 그냥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싸움을 해. 누룽지를 놓고 이 같은 놈 새끼야 나도 아빠다 이 새끼야 나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새끼하고 누룽지를 놓고 다투는 애비들도 있어. 그렇게 옹졸하게 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품을 지구한 경지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유입니다. 사유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 그 비전을 위한 미션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내 답을 내가 슬쩍슬쩍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니까 이 순간에는 얼핏 생각해보고 이 페이퍼를 손에 쥐었을 때는 딱 놓고 전체적인 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워드로 쳐서 답안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뭐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공유 사이트가 있나 여기? 예, 있어? 우리 그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올려봐요. 우리 큰 스님이 내놓은 사색과 문도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나는 이렇게 사유를 했어요. 그러고 한번 쫙 올려보라고. 서로 올려서 공유하다가 보면은 왔다 저 친구 얘기 들어본 게 나보다 더 낫네. 나 그것을 내 것으로 해야 쓰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사유 수준이 나누면서 또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너무 평이한 듯 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문도예요. 동사섭장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확연히 손에 쥐어지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사섭 수련장에서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행복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쥐어줘야 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좋습니다. 그 다음 행복을 위한 10대 마중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은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순간 행복하려면은 나는 이 순간 행복하려면은 우리 남편만 떠올려 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행복 마중물이에요. 아 나는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우리 고명딸만 떠올리면 돼. 그러면 그 고명딸이 행복 마중물이에요. 이 순간에는 나는 지금 50억을 지금 통장에다 예금해 놨는데 나는 이 순간에 행복해지려면 통장 은행에 들어있는 방금 얼마나 있어? 50억. 50억만 떠올리면 행복해져 버리면 50억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행복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그 행복 마중물 10대 1번부터 10번까지 10대 행복 마중물을 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고 일주일 후에 또 물으면 또 바뀌어요. 일주일에 또 물으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늘 바뀌는 법이에요. 나도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어. 그래서 10대 행복 마중물을 사유를 해서 정리하라고요. 예. 그 다음에 행복은 컨디션드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해탈은 언컨디션드 해피니스입니다. 그런데 컨디션드는 100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언컨디션드 해탈은 영원해요.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조건에 의한 최고 수준의 적정 수준의 행복권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해탈 수준, 무한 행복, 그 무한 행복이 해탈입니다. 그 무한 행복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한 행복이
해탈이요 구원인데 그 해탈 구원의 요체 실체가 뭐냐고요. 무엇을 해탈이라고 할까? 용타 스님이 얘기해 주면 너무 시시콜콜한 것이라 나 얘기 안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스럽게 해봐요. 용타 스님이 얘기한 걸 들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 막 그래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망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용타 스님 것이 끝내 정답이었어 딱 하게 될 겁니다. 예, 끝내 장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2시에 끝나죠. 맞습니까? 예, 7분 나오네. 그럼 내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그 방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해탈을 구원을 원한다면 해탈 구원이 되기 위한 방법론, 방편이란 쉽게 방법론입니다. 방편은 무엇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유물이에요. 사유를 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방편이 괜찮은 방편이냐, 그 방편의 바람직성이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함으로 바람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사유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있음이 무한 옥회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아까 올렸던 화두입니다. 떠올리면 불쾌해지는 것,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떠올리기만 하면은 불쾌해져 버려. 그것은 어때요? 떠올리면은 불쾌해진다라고 할 때 유감스럽잖아. 불쾌해진다는 것은 내가 지옥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떠올리면은 불쾌해지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법이에요. 동사섭 수련장에서는 떠올리면 불쾌해지는 것을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색에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죽음이 온다고 하면은 걸림없이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사유입니다. 나는 못 죽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감정이고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유로 다 해 들어가면은 다 정리가 되면서 갈 수 있어? 됩니다. 갈 수 있어. 노 프라브럼이라는 마음이 들 때 탁 트여버린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것도 사유입니다. 와매매 그 사유 나는 적당히 알고 알았더니 정말 사유 중요하네 막 그래지지요. 그것이 내 노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동물처럼 사유도를 안 하니까요. 내가 깝깝해. 그래가지고 그게 내 노린 포인트라고 지금. 그 다음 자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이것들이 전부 동사섭에서 다뤄진 사유거리들입니다. 수련장에서 다루는 동사섭 한들은 지금 막 살판이 났어. 저거 답나 빤히 아는데 그거 조금만 사유해서 써버리면 되겠어. 막 그럴 거라고. 그것도 벌러벌러 써버리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도를 높이려면 어쩐다고? 사유를 하라고요. 사유해서 써라고요. 정답만 써봐야 100점만 맞아봤지 뭐예요. 안 되지. 그러다 지고한 인품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고의 인품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지고하게 고상해지려면 어찌 해야 되겠느냐고요. 좋은 문도지요. 이 문도에 대해서 또 답 내리는 과정 얼마나 군침이 막 팍팍 날 겁니다. 혹시 스트레스가 나는 지금 나는데요. 한 분이야말로 사유를 더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은 군침이 난데 나만 스트레스 나면 나만 내 인생에서 손해지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스트레스가 약간 올라오는데 나야말로 지금 사유를 더 해야 할 사람이롱마 이렇게 알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예.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사유하라고요.
사유하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내린 사유가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수준 낮은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정 천국은 간다네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막 보이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막 보이죠? 요새 문제 청소년들 문제 아까 뭔 얘기했더라 저 드라마 학교 보니까 요새 그런 학교가 있냐니까는 평균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생인자는 학교 가서 선생하라면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장나라하고 그 남선생 두 선생은 그나마 선생 같은 선생이더만요. 그 선생 같은 선생 하려면 아이고 이거 늙은 이 나이에 그 선생 같은 노릇 하려고 생각하니까 깝깝해져 버더라고. 예. 자, 좌우지간 문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그 문제 청소년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을 가진 자들이요, 가진 분들이요, 또 앞으로 문제 청소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길은 나는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독서를 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책을 읽으세요. 내 아이가 말버릇이 조금 방정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면 가정 내에서 방정한 말씨로 말하라고요. 내 아들이 평화로운 얼굴을 좀 가지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늘 방글방글 미소 지으세요. 은근하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실천하고 사는 법이라고. 세상의 범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 석가모니가 12살 때 가졌던 문제입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보고 가슴 아파했었어요. 지도자들의 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총문에서 무슨 한마디 해야 할 상황이 되는데, 지도자급 스님들이 욕심만 갖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는 천국 불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는 욕심이 없는가 하고 나를 좀 뜯어봤습니다. 나도 사실은 100% 깨끗하냐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러면 내 신념은 네가 자유로워야 그 소리를 짓거릴 수 있다 라는 신념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나도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함께 자유로워지자고 외치는 것이다 라고 이러면서 내가 빠져나간다고.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지구온난화 큰 문제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지구온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과 인문학의 함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정 수준의 인문학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인문학 중독은 되지 마세요. 인생 100년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인문학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정 선까지는 필요합니다. 독서하세요. 실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 실뱀과 같은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보다 깊고 넓고 높은 화두를 던지고 사색하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자, 끝냅시다.